네, 오늘 여러분들 바쁜 장인수 기자님 모시고요. 윤석열 동안에 든 쥐 제가 이렇게 그쵸. 제목을 했고요. 경호처 한 방에 들고 윤석열 체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했는데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장인수 기자가 비법을 내놨다 이렇게 이러는데 장인수 기자님 먼저 궁금해 성질 급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단 윤석열 잽싸게 체포할 수 있습니까? 비법은 아니고요. 네, 이게 경찰 특공대를 진작에 동원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12월 18일 날 경공 뉴스특 보니까 오전 방송은 아니고 오후에 하는 이제 홍상훈 기자가 하는데 나가서 12월 18일이에요. 2주가 지났다. 네. 벌써 경찰 특공대를 한번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미 그때 얘기했어요. 여기 앞에 봐주세요. 예, 한참 빠를 때죠. 그때 별로 사람들이 그런 거 제 얘기에 공감을 안 했어요. 12월 18일 벌써 예, 한참 2주 그때 왜 전이잖아요. 공감을 안 했냐면요. 설마 경찰 특공대가 저기 동원되겠냐, 저것들이 응해주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1차 집행 때 보니까 101 경비여단이나 102 경비여단이 열어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야 맘만 먹으면 경찰 특공대도 동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야 되냐면 네네. 두 가지인데 예, 첫째.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가 지금 우리가 너무 다쳤어요. 마음이 상했어. 이 계엄 힘들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다들 상처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가잖아요. 네. 다들 진짜 전 국민 정신병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 왕들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백성들을 옛날에 가면 위무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위무가 이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서 달래는 걸 이제 위무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애무는 들어봤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백성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느냐? 범죄자를 범죄자처럼 다루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유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하다를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범죄자를 범죄자로 다루는 거예요. 너 범죄자야. 이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들어박혀서 안 나와? 경찰 특공대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날 바로 경찰 특공대를 불러와서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전국에 있는 경찰 특공대를 소집해서 서울에 불러 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해도 이미 메시지가 돼요. 쫄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효과가 하나 있고 싸움은 일단 기싸움이에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거는 더 잘 알아요. 이 개청수가. 네, 싸움은 기싸움. 일단 눈빛 싸움으로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기세 저쪽에서 싸움이야. 야 이거 막아도 되나? 경찰 특공대 오면 우리 속수무책인데? 그러니까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를 먼저 잡고 들어가. 기선 제압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소환장 넣고 체포영장 하고 들어갔을 때 누가 기선이 제압됐나요? 우리가. 공수처가 기선 제압 된 뭐 상태로 무장했다 막 쫄아갖고. 영장을 들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열어주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번에 실패한다. 지난주에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저쪽에서 막으면 얘네들이 뚫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랑 경찰이 안 되는 거고 영장을 한 번 더 받아서 두 번째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생긴다. 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보고 장인수가 뭐 예측을 한 대로 되네? 아마라고 하셨을 거예요. 만명 다시 돌파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는 특공대를 바로 해서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공대를 불러 올리는 것만 해도 저쪽은 긴장을 그렇죠. 외곽에서 대기하고 그렇죠. 있는 것만 대기만 해도 그렇죠. 대기만 해도 서울 모처에 대기만 시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HID를 불러서 판교에 대기시킨 것만 해도 우리가 간담회 서늘했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완전 네. 사살 명령이 떨어지면 완전 죽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똑같이 우리가 반대로 해주면 돼요. 똑같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쟤네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판교 모처에 대기시키면 돼요. 아니면 뭐 판교가 아니라 뭐 한남동 근처 어디 모처에 대기시키면 되고. 개총수님이 아까 헬기 얘기를 했는데 헬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다 뚫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니까. 네. 헬기가 일단 헬기가 가서 경찰 특공대를 바로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뜨는 자체가 위압감. 헬기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네,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냥 기선 제압. 그것만 하더라도 그 그러네. 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위압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헬기를 어제는 그냥 한번 돌고 오늘은 저공비행. 저공비행 낮게 돌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스크럼을 짜고 안 풀어준다? 그러면 경찰이 뭐 하는지 아나요? 뭐 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최루액을 풍선에 담아서 위에서 던져요. 헬기에서. 바로 직격으로. 네. 최루액을 던져요. 그러면 스크럼 유지할 수 있어요? 못 유지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그 매뉴얼이 다 있어. 네. 다 했던 거예요. 실제로 경찰들이 옛날에 진압 현장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쌍용차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다 했던 거야. 쌍용차가 좋은 예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 국민들을 상대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저 내란 수계 상대로는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확성기 갖고 와서 방송해야 돼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체포에 응원하라. 네, 그래. 윤석열 체포에 응하고 지금 막는 자들은 네, 경호처 집가 계산하고 막으면 바로 체포하겠다라고 계속 방송하면 그렇죠. 이게 여론전이 되고 일단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트레스가 풀려. 그리고 심리적으로 네. 위축당하고. 우리 스트레스 풀리고 저쪽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영장을 들고 들어가야지 그 영장이 효과를 발휘해요. 오동은 뭐라 하는지 아시죠? 대통령께서 협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야. 경찰은 사실 그 매뉴얼이 다 있고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아는데 1차 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보였던 거고 2차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그렇죠. 영장 받는 거는 사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장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고 서류 받는 거는 그러니까 저쪽에 대해서 서류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 외에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한테. 지금 현재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조폭이 칼 들고 설치는데 영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조폭한테는 그 일구줄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윤석열 일당을 잡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체포 작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체포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걱정이 어떤 게 있어요? 좀 오동훈하고 얘네들이 의지가 있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동훈이가 사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얘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동훈이가 사실 체포는 경찰한테 위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아니다. 지금 한번 핑퐁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공수처법을 제가 봤더니요. 사건을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주는 거는 못 한대요. 예. 아예 그러니까 오동훈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아예 사건을 이처벌한다가 포기를 뭐 이렇게 해갖고 넘겨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했는데 경찰의 그러니까, 의지는 강하대요. 예, 체포 작전은 이제 경찰이 하면 돼요. 오동훈은 어차피 이제 그거랑 그렇죠. 상관없는 거고 이 체포 작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훨씬 전문가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현장 취재하면서 본 일단 아주 조금을 말씀드린 거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일단 가장 위압감 압박감을 느끼는 게 통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막고 그 뭐 택배나 모든 그 물자들이 들어가는 걸 나가는 걸 막고 지금 막 국민의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를 경호처에서 하잖아요. 경호처에서 보고 들여보내주고 안 들여보내주고 이거부터 지금 기선제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하고 공수처가. 그 앞에 그 경찰이 딱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권을 경찰이 갖고 와서 경찰이 들여보내줄까 말까를 경찰이 결정하고. 그럼 굳이 뭐 1차 저지선을 뭐 뚫고 그럴 필요 없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경찰이 통제만 하더라도 그 바깥에서 통제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포위가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경찰은 통제를 안 하고 경호처가 보고 뭐 국힘의원은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찰이 의지가 있으면 그걸 보시면 돼요. 실제로 체포작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의지는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고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걸 봐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체포를 하는 기선제압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도대체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했나? 우리가 위로받고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제 기능을 합니까? 헌재도 지금 펑크나 있죠.
한덕수 최홍목 이런 애들 지금 아무 기능도 못 하고 있죠. 예, 그냥 최상목. 최상목 얘네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명령권은 없잖아요. 법원만 하고 압박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공수처랑 경찰은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범죄자를 범죄자로서 다룬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헬기 특공대 확성기를 얘기하냐면 헬기 특공대 확성기.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충격을 받았듯이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확성기로 연행되면 연금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나올 걸. 근데 그걸 안 해. 공수처랑 경찰이 그걸 안 해. 연금이 제일 셉니다. 답답한 거지 공무원들은. 진짜. 예.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트레스도 풀리고 쟤네도 겁을 먹죠. 그렇죠.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까 그것도 되게 큰 방법 같아요. 헬기가 두두두두 하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무장해봐야 소총인데 그렇다고 헬기에다가 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죽는 거지. 헬기에서는 저격수도 있고 기관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진짜. 거죠. 죽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쟤네들도 지금 이미 내부에 심리적으로는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2월 3일 날 그 센 707 특작사를 내려보냈는데 결국은 못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왜 그래? 얘네들도 현장에서 겁먹고 긴장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경호처도 이미 지금 그런 상태고 근데 우리가 압박을 안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쪽 명령을 받는 것일 뿐이지 여기서 바깥에서 진짜 헬기를 띄운다든지 물류를 통제하고 물적 인적 자원들을 그냥 아예 봉쇄를 하고 포위하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확성기 갖다 놓고 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 투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대기만 하면 돼. 대기만 하면 돼. 후방 지원자로 대기하면 돼요. 개를 한 200마리 푸는 것 같아. 그건 생각 못 해봤습니다. 경찰견. 개는 좀 내가 보면 경찰견 엄청 잘 싸우거든요. 경찰견 한 200마리 풀면 거기 아수라장 대호 뚫는 거는 최고거든요. 경찰한테 총 못 쏘거든요. 경찰견 한 200마리 풀면 그 대호 다 뚫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살수차도 좀 동원하고, 그러니까 살수차를 동원해서 쏘란 얘기가 아니라 살수차를 갖다만 놔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쟤네는 긴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그 오동훈과 경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의지가 있다 경찰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보여줘라 의지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이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물리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그 종이에 쓰인 글자 그 서류 영장이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다. 말로만 가서 뭘 뜯어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배치하고 통제하고 상황을. 근데 이게 경찰이 진짜 의지만 있으면 쉬운 게 대한민국 경찰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부터 이 시위대 때려잡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뭐 이렇게 노조들 뭐 노조들 뭐 이러고 하고 하는 거는 경찰이 진짜 도가 텄습니다. 이건 잘해요. 옛날부터 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도 한국 와서 배워가던 여러분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이 왜 이렇게 진압을 잘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전투 경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전투 옛날에 전경이라 그래갖고 이 전투 경찰 제가 전투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요? 전경들이 여러분들 충정봉 딱 들고 딱 막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다 내려왔던 게 있어갖고 어쨌든 좀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을 하면 반란이다.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늘 박은정 의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오늘 관저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무서워서. 그렇죠. 긴장했다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고 뭐 나 건재하다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사실 점검하러 나오는 척 한 거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안에서도 이 내 지휘가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통제가 약해졌다는 거여서 조금만 압박해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에서 반드시 체포한다. 이거를 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의지를 갖고 2박 3일이 됐든 뭐 그렇죠. 계기라 이거잖아. 예.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잡으러 실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난 백기투항하게끔 만들게 좀. 그렇죠. 그 백기투항하는 건 먼저 이제 압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헬기도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하고 세게 압박을 한 다음에 야, 끝났다 우리. 예,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금방 뚫릴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쟤네들이 또라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이나 이런 몇몇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공포탄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요. 일단 재정비를 하는 거죠. 공포탄을 쏴? 그러면 일단 물러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총기를 뭐 무단으로 발표하면 경고만 하고 사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 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떤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찰이 그거에 대한 계획, 작전을 다 확립한 다음에 진짜 확실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오늘 일단 물러서 그런 다음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저격수 배치해. 그리고 경찰 특공대 저격수 배치하는 거예요. 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경찰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매뉴얼, 작전, 계획을 세우면 가능해요. 됩니다. 금방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오동훈이 너무 심약하잖아요. 너무 심약하고 오동훈이도 이제 말빨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경찰 수뇌부도 그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말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예,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경찰은 그래도 공수처보다는 아니 저거 범죄자인데 잡아야지 하는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경찰은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지호랑 김봉식을 바로잡아갖고 지금 오늘 구속 기소했거든요. 우종수도 지 핸드폰 털렸잖아. 왜 그러면 우종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경찰 동원시켜갖고 뭐 그걸로 검찰이 꼬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했다가는 우종수도 지금 검찰에 타겟이 되고 오히려 내란 혐의자로 공범으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종수는 나는 절대 안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체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미래적으로 경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들 대충 아실 텐데 저는 오로지 얘기하는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 없고 그냥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망하는 건데. 그렇죠.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제 검찰 해체잖아요. 그럼 수사권이 어쩔 수 없이 경찰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저는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한심한 모습이라면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번에 달렸습니다. 경찰은 진짜 그 검찰이 해체됐을 때 그 수사권을 오롯이 경찰이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 한 번에 윤석열의 체포 작전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 한 번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도 경찰 그렇죠. 수사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안 보이는 거 100번 잘하는 것보다 진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한 번의 수사, 체포, 작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수수보리니 최강욱 같은 분이 공수처장 깝인데 저 100% 동의하는데 최강욱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바꿔야 돼요. 변협이 추천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예. 아무튼 이 한 번 그래서 경찰이 그거를 해야 되고 물대포 작전 괜찮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예. 그럼 될 겁니다. 예, 될 겁니다. 저는. 그래 지금 경호처에서도 뭐 필사 저항한다 그래놓고 철조망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저도 경찰청이나 이쪽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안을 유지하냐면 경찰청 본청에도 연락을 안 한대요. 언제 들어간다 이것도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이 확실히 잘하는 게 이게 경찰이 그게 없어요. 답답한 게 검찰은 그게 있고 경찰은 그게 없어 답답한데 검찰은 정치력이 좋아요. 그치. 정치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정치를 할 줄 알아. 근데 경찰은 정치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쇼잉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쇼잉이. 자꾸 브리핑도 하고 막. 예, 쇼잉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안도 보안인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든지는 보안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 특공대가 진짜 상징적인데 전남에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경찰 특공대, 영남에 있는 경찰 특공대를 불러 올리라고. 그걸 투입한다 만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불러 올리라고요. 소집 명령 떨어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네. 엄청난 위압감이거든요. 소집 명령을 내리라고. 이게 쇼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찰 특공대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다. 뭐 헬기에서 내릴 겁니다. 몇 월 며칠 투입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그냥 지역에 있는 경찰 특공대가 서울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동했다. 네. 이런 그래서 어디 있는 걸 그냥 보여주라고요. 경찰이 그게 없어. 네. 작전은 비밀리에 하는 게 맞습니다. 작전은 비밀리에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찰 특공대를 불러서 모초해야 하고 확성기를 해서 방송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작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작전은 아니잖아. 이런 걸 하라고. 앞에서 통제를 하고 사람을 안 들여보내고. 이건 작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거를 못해.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죄송한데 많이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진압은 잘할 수 있는데 검찰 같으면 검찰은 근데 검찰은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지들이 할 수 있는 거? 오바를 하죠. 네, 지금도 능수능란하잖아요. 우정수 핸드폰 털고 오바를 그렇잖아요. 해버리죠. 지들이 할 것처럼 하다가 어려운 거 윤석열은 니네가 가져가라고 힘든 거 해갖고 그거 어차피 또 지들이 받을 거거든. 검찰은 그거 다 계산하고 하는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 좀 경찰은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이 마인드가 없어. 진짜 가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런 훈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제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혜수 기자가 보실 때는 며칠이 디데이로 보세요? 다들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내일 9일날 뭐 오후부터 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나오고. 솔직히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진행되는 걸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끝낸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절대 들어가서 나오는 일은 없대요. 한번 체포하러 들어가면 끝낸다. 뭐 잡든가 말든가 2박 3일 뭐 어떤 작전도 얘기 들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외곽 경호를 100일 경비단이에요. 그다음에 그 경내 경호를 202 경비단이에요. 근데 이번에 1차 공수처가 들어갈 때도 얘네들이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 경비단은 협조를 안 한다고 했고 55 수방사 55 경비단도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 자체 경호원들만 가지고 이번에 막아야 된다. 그게 많아봐야 뭐 200~300명이에요. 200~300명, 500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기서 나와서 힘쓰고 할 애들은 200~30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경찰은 장기전을 좀 보고 있다는 게 최대 2박 3일까지 보는 게 200명 서갖고 한 이틀 굶으면 전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왜냐면 경찰은 얼마든지 바리케이트 딱 치고 10,000명이 가갖고 5,000명 앞에 서 있고 5,000명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교대하면 되는데 쟤네들 한 200명인데 자리 조금만 해도 뻥뻥 뚫리는데 한 2박 3일 굶겨놓으면 전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압을 할 때 이번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경찰이 진압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작전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바깥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경찰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일단 근데 오늘까지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경찰이 부산해져요. 그게 다 보여요. 이제 기동대가 막 와서 투입하고 막 해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다 이렇게 바리게이트 같은 거 치고 이제 취재진들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작전 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바깥으로 다 물리고 그렇죠. 이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고 이게 일단 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그게 시작되는 게 이제 이제 체포하러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건 실패하는 거야.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가끔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밤에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는 우리 눈앞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봐야 돼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 상처받은 마음은 뭘로 다를래? 진압하는 거를 언론사 카메라들이 다 촬영해서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진짜 그 윤석열 체포 작전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좌파 내에서도 그냥 오늘 밤에 됐으면 좋겠다. 지두새도 모르게 위험한 게 잡아놨으면 뭐냐면 좋겠다. 그 새끼들이 자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저쪽에서 먼저 발표. 그런 짓을 못하게. 예. 괜히 뭐가 누가 다쳤는데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그거 갖고 저거 하는데 전 국민이 지켜볼 때 대낮에 백주 대낮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경찰이 죄 졌습니까? 왜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아니, 도둑이야? 밤에 들어간다 그러고 뭐 체포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장 집행하는 건데요. 낮에 하는 겁니다. 낮에 아침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까지는 경찰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게 저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한두 시간 만에 후다닥 될 수는 없어요. 경찰 병력이 막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버스 오기 시작하고. 버스 오기 시작하고 뭐 안 치던 뭐 하다못해 무슨 뭐 폴리스 라인이라도 치기 시작하고 뭐 기자들 뒤로 물린다거나 뭘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좀 부산해져요. 근데 오늘까지는 조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진짜 전격적으로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용하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경호처가 몇몇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호처장, 그다음에 차장, 그다음에 뭐 본부장 이런 놈들 빼고는 앞에서 시켜서 하기는 하는 척이라고 하는데 의지가 없대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내부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괜히 시키는 대로 해갖고 내부 징계 받는 게 낫지 영원히 범법자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경호처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손청이라고 하잖아요. 공수처가 공손하게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저쪽 경호처 애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도와준 거예요. 경호처가 무너지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바로 확성기 같은 거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가 쟤네들이 만약에 4기가 충천한 거면 4기를 깎는 거고요. 이미 4기가 떨어져 있으면 명분을 주는 거죠. 아니 우리를 범죄자 만들라고 하세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이 종이만 갖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아니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경찰들이 잘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 경고합니다. 2차 경고합니다. 계속 그렇죠. 경찰이 이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 상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이 이제 윤석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멧돼지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멧돼지 이 사냥 예. 특명 예. 이거를 도가내든지 보통 우리가 집회하고 시위할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되돌려주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저쪽 바로. 예. 왜 그러면 경찰이 여러분들 3차 해산 명령까지 했는데 안 하면 진짜 얘네들은 빼드박도 지금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여러분들을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저항하시는 분들은 뭐 전부 경찰들 뭐 수갑을 채워서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 못해요. 네,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력 진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경찰 특공대 투입할 것도 없습니다. 투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하다 그러면 대기만 시켜놓는다거나 이번에는 경찰 특공대 없이 만약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광역수사 안 불려도 되는데 형사 기동대 광역수사에서 다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의지의 문제 마음만 먹으면요 광수대 아니면 그냥 기동대 갖고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게 총싸움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긴장하고 겁먹고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발표할 놈은 경호처장이나 몇몇 또라이밖에 없어요. 이미 저쪽 다 무너지고 있고 지들이 불법이라는 거 다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저 사람들도 뉴스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경호처장, 차장, 뭐 본부장 요 몇 명들이 계속 그 지휘를 내리니까 거기서 내가 먼저 저는 못합니다. 이게 항명이 두려우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바로 이제 좀 그러니까요. 호시우행님 헬기 뛰어서 삐라 뿌리는 거 보고 싶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다친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는데 경찰이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마인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공무집행할 때도 약했지만 앞에서 경찰이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최상목의 어떤 경호시처 지원을 거부했잖아요. 군과 경이. 저는 이게 다 5.18 민주화 항쟁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르침. 결국은 이런 내란 어떤 수계를 두었던 사람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고
그거에 가담한 자들도 역사적 심판에 받는 거를 다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그냥 까라면 까는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장인수 기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살아있고 헌법 위에 윤석열 없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받은 이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멋지게 윤석열이 아무리 저런 개망난이라도 공권력 앞에서 헌법 위에는 없구나. 윤석열도 결국은 수갑을 채우고 끌고 그렇죠.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그러면 전 세계가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이 그게 무너지지 않았.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회복 단계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게 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 그렇죠. 가 시작이에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오늘 밤에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좌파 진영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진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밤에는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는 앞에서 진짜 수갑찬 모습을 근데 이제 경찰이 그런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그 가서 아마 차에 태워갖고 안 보여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올 텐데 어찌 됐건 그거를 작전하는 거라도 뚫고 들어가서 체포해서 그 차가 나오는 거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게 그 뉴스 긴급 속보 자막에 그렇죠. 윤석열 체포 성공. 지금 경찰이 이송 중. 그렇죠. 정말 이 기사 하나 보기 싶어갖고 그 엄동설안에 눈보라 맞아가면서 우리 키세스 투쟁단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장혜수 기자님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노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우리 아는 우리도 답답한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지식인들한테 되게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댓글창에서 단전단수해라, 봉쇄해라, 헬기 띄워서 뭐 삐라 뿌려라, 살수차 갖다 놓고 해라, 확성기 갖다 놓고 다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지식인들이 그거를 그 어떤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중이죠. 기능적으로 해서 그게 체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 스트레스 이것도 같이 위로받고 위안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 지식인들이. 되게 중요한 게 12월 3일 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 계엄령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는 그 계엄령을 불법 계엄령을 내렸던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걸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엔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포를 어떻게 하는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경찰이나 공수처가 일사불란하게 작전이 착착착착 되는 걸 우리가 보기만 하면 일단 못하고 후퇴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근데 그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이 쪼가리 들고 갔다가 무력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헬기도 띄우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어떤 경찰이 작전하듯이 착착착착 들어갔는데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났어. 그 다음 어떤 계획이나 작전이 있어.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경찰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빨리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야, 장윤수 기자님. 옛날에 땀나. 그러니까 보도 취재 기자 할 때보다 요즘 유튜브 좀 하시고 그러더니 말씀 잘하시네요.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요새 좀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자꾸 무슨 영장을 받느니 날짜가 몇이 되니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내일 재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같으면 멧돼지 사냥을 하는데 멧돼지 사냥을 하려면 일단 정부에 가서 사냥을 허가한다는 허가증을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멧돼지는 10마리만 잡으세요. 어디 산에서. 이거를 떼오는 게 중요해요. 멧돼지 사냥을 포수들을 5명 동원할 거냐, 10명 동원할 거냐, 올물을 쓸 거냐, 그물을 할 거냐, 멧돼지 총을 쏠 거냐. 그렇죠. 서식처를 아는 그 마을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걔를 데리고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가서 나라에서 이거 사냥 허가증 이거 서류 하나 받아오는 게 중요해. 그렇죠. 지금 판은 멧돼지 사냥하는 판인데 그렇죠. 전문가들이 다 이거 서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류 얘기를. 옳다. 이게 다 서류로 세상을 산 지금 법조인들, 그쵸? 국회의원들도 율사들
이걸로 세상을 산 사람들이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이거 제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판은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총칼 들고 국회에 헬기 띄워서 특작사 내려보냈을 때 판은 이미 뒤집혔어요. 그게 아니야. 작전이에요. 이제. 작전, 물리력.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줄기차게는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경찰 특공대를 벌써 한번 동원했어야 된다라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국면은 흰 종이에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는 이건 요식행위 그냥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부터 스트레스지. 예? 그거부터 잘못된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예. 전 국민이 이러고. 그러니까 예. 판사가 영장을 안 내준다? 그럼 그 판사도 나중에 조지는 거지. 예. 그런 어떤 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늘 어떻게 보면 국가에 진짜 제대로 된 주인으로 못 살고 맨날 권력자들 윤석열 같은 애한테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마치 의린 것처럼 법원에서 영장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역사적 단죄예요. 지금도 우리가 단죄하지 않았으니까 한 달 동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공수처랑 이번에 경찰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이번에 역사적 단죄를 해야만 저런 생각을 나중에라도 어떤 놈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놈들도 부정한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명령은 거부하는 게 공무원 사회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 까라면 까라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묻어 있다 보니까 불법인 건지를 알면서도 특전사령관이나 계엄사령관이나 이런 어떤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거의 중요 가담자들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나중에는 맞다라는 역사적 저런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우리끼리만 떨 게 아니라 그 앞에 확성기 갖다 놓고 그렇죠. 경찰이 걔네들을 상대로 해야죠. 니네 이렇게 하면 다 체포한다. 니네 큰일 난다. 예. 당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 무너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개총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뭐 김어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국 잘 풀릴 거라. 저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 잘 풀릴 겁니다. 왜 그러면 끝이 보이는 싸움이 그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경찰을 믿고 공수처를 믿고 우리 지식인들을 믿고 무슨 우리 민주 시민을 믿고 이게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 나갔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을 때에 답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은 살아 들어오면 보수 진영부터 아작나요.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이미 돌아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쟤 살려서 뭐하냐 이거죠. 윤석열이 살아 들어오면 국민의힘에서부터 아작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친윤하고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내부는 시작됐습니다. 친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괜히 저 쇼하는 거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이러다가 이재명 되면 그게 더 큰일일 것 같으니까 괜히 윤석열 바짓가랑이 맞고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전화하면 안 받는 애들이 지금 내부에서 생겼을 거야. 그렇지. 걔네들부터 아작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작나는 게 우리가 아작나는 게 아니라 걔네부터 아작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윤석열 김건희를 믿는 거예요. 이 판은.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가 살아 돌아오는 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는 끝나고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시민 작가 말이 맞는데 조금 걸릴 뿐이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장현수 기자나 우리가 여태까지 취재하면서 김건희 녹취록 거기에 디올백 이런 것들 사건들은요 다 윤석열 탄핵을 시키기 위한 탄핵 사유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저 계엄 내란 친일 쿠데타는요 그런 것들 모두 필요 없는 한 방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정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 김건희 정부가 내란에 분명히 깊숙이 우리는 알잖아요.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탄핵이 헌재에서 늦어도 2월 달 안에는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특검도 통과되고 윤석열도 체포되고 다 될 거니까. 어차피 투트랙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결국 체포도 될 거고요. 탄핵도 될 거고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1월 이제 초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중순 가고 이제 설 연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또 2월인데 무너집니다. 예. 그 타임 되면 무너집니다. 제가 또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2차 공수처가 집행 경찰과 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체포단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나섭니다. 다시. 우리가 윤석열 탄핵할 때 국회 앞에 뭐 수백만이 모였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인구가 한남동 앞에 그렇죠. 모이면요. 한남동 앞에 거긴 모일 끝나요. 수밖에 없어요. 예. 공권력이 못하면 국민이 끌어내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100만 명이 모이면요. 경찰 병력이 모으면 다 그 사람들이 경찰에게 발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체포를 어떻게든지 뭐 2박 3일 얘기 나오는 거 뭐 무조건 끌고 나온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장 기자님 짧은 시간에 벌써 30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장 기자님 제가 사실 MBC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벌써 나온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넘었죠. 넘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장 기자님.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민주당 당연히 바뀌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이제 언론 개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은 진행될 테고 언론 개혁 중에 이제 방송사들도 좀 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MBC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잘하고 있죠. 장 기자님 다시 MBC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거는 힘듭니다. 돌아갈 수는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 나왔으면 끝이지 다시 저를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저를 뽑는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사장 응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옛날에 최승호 PD도 그 사장이 나왔다가 사장 공모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 그냥 편하게 드려도 되나? 지금 사장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사장님이랑 그러니까, 친한데 왜 나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또 디올백을 보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계약 들어가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뭐 그러겠다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있죠. 계약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는 않고요. 쉽지 않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장 기자님이 밖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훌륭한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디올백 사건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이런 공중파에서 더 활약을 하는 게 제가 보면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갖고 아직 뭐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장인수 기자님이 이제 올해 50대셨죠? 아직 한 1, 2년 더 있어야 돼요. 저랑 여러분들 아세요? 저랑 생일이 똑같은 거? 그랬나요? 730420. 맞다. 장인수 기자랑 저랑 3살 차이인데 생일이 똑같아요, 주민등록상.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만 할게요. 1년 만에 장인수 기자님이 책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책 나옵니다. 여러분들 장인수 기자님 책이 나오는데 아직 오늘 못 들고 왔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모실 건데 책 제목이 뭐죠? 작심하고 다시 기자. 작심하고 다시 기자. 어떻게 보면 장인수 기자님이 공중파의 어떤 그 저널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다시 유튜브로 들어와서 장인수 기자님 아까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널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우리 매니저님 저널리스트 한 번만 올려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장인수 기자님 유튜브 채널 지금 11,257명이 보고 계시는데 저널리스트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화면 딱 클릭하시면 저널리스트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볼까요? 지금 저널리스트 지금 구독자가 14만 명. 딱 14만 명인데 오늘 우리 한 1,000명만 여기 단위 좀 바뀌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또 갑자기 정치에 많이 또 한 발짝 뒤에 있던 분들이 요즘 다시 좀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여러분들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부분 탐사 취재를 하셨던 기자분이시고요. 다시 뭐라고요? 책 이름이요? 책 이름. 작심하고 다시 기자.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책 들고 나올게요.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근데 어디 판매 루처가 어떻게 돼요? 일반 서점에도 다 아마 서점에도 깔릴 거도 중요하지만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보문 거 다 저거. 저는 그래도 너무 그 어떤 출판사들 좋은 일 시킬 바에는 1,000권 정도는 빼놓고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개총수님이 나한테 뭐 시키지 마 힘들어. 개총수님이 여기 상대로 팔고 그 서점 거를 개총수님이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가. 그런 거 싫어. 힘들어. 아니 뭐 아무튼 나, 예. 나는 뭐 그러면, 남겨 먹고 이런 거 네. 나랑 안 맞는 거 알면서. 그러면 아무튼 그거를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책 팔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걸 뭐 서울의 소리에 부탁하든지 해갖고 아무튼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나중에 그런 그냥 서점에서 사갖고 하고 하셔도 아니면 되고요. 우리는 예. 단체 구매를 예. 왜 그렇게 그러면 내 하셔도 생각은 되고. 장혜수 기자님 책 나오면 뭐 500명이면 500명 이렇게 신청자들 받아갖고 예. 그 수수료 없이 먼저 장혜수 기자님 예. 그 법인에다가 저널리스트에 돈 보내고 그쪽에서 발송만 해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야지 굳이 예, 우리가 예. 무슨 뭐 그러면은-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다가 그렇죠. 수수료 안 그러면 주고. 그 서점이나 그 판매처가 받는 수수료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죠. 이쪽에서 예, 오히려 왜 장혜수 기자님 사인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저기 우리 출판사 저기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북콘서트 한번 하자. 그러니까 북콘서트 한번 개국권 하면은 회원들 시사타파 회원들이랑 내가 또 장소를 잡을게. 한 100명만 모이시면 할 수 있거든요. 그 노무현 재단 내가 빌릴게. 100명만 모이면 그래서 내가 해줘야죠 어떻게 우리 북콘서트도 한번 뭐 하면은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가장 그 책 재밌는 어떤 내용은 내용이에요, 아주? 일단 그 꿰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저는 그 한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검찰 언론 개혁. 그 주제 의식은 검찰 언론 개혁.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취재했던 거. 14.1로 늘었대. 어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예. 맞아. 장인수가 생각하는 언론 개혁은 뭐예요? 하도 언론 개혁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어. 현직 기자가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언론 개혁? 오늘 하루에 다 털어먹으려고 해요? 그래요. 언론 개혁은 장인수가 생각하는 언론 개혁.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론 개혁은 진짜 어려운 게 검찰 개혁은 오히려 쉬워요. 수사권만 뺐으면 되니까. 어떻게? 아니 검찰청 이제 해체해버리면 돼. 그렇죠. 예, 이미 그렇다고 거의 언론사를 갔잖아요.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 개혁은 왜 어렵냐?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에 바로 걸려요.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거잖아요. 권력자가 언론에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언론에서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자실 없앤다고 할 때 그 딱 그렇게 돼요. 딱 그렇게 뭐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언론 개혁도 이슈를 항상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못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명분 항상 명분을 갖고 가야 돼요. 명분을. 근데 명분을 생각을 안 하고 기자실 없앨게 그럼 기자들이 다 싫어하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봐도 아니 잘 모르는데 기자실을 왜 없애는지 언론 탄압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명분을 만들고 검찰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검찰에 대한 분노를 느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언론 개혁할 때도 명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명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시사타파 보면은 1517명이 보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몇 부 파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종이신문을요? 조선일보가 종이신문? 네. 100만 부도 못 판다 그러던데 요즘. 아니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야 그러면 요즘 같은 선진 21세기에 유튜브는 이렇게 동접자 다 나오고 이후에 다 그 몇 명이 봤는지 뭐 12만 4,571명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걸 해갖고 계산해서 입금까지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신문사 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를 선진적으로 유튜브처럼 정확하게 바꾸자. 안 그러면 너희한테 우리는 광고를 집행 못할 것 같아. 결국은 광고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그냥 끊으면 언론 탄압이다 이러지. 예. 아니 유튜브를 봐라. 투명화시켜라. 투명하게 홍보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조선일보가 몇 부를 찍어서 유가지로 팔고 무가지로는 몇 부를 돌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바탕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할 거 아니니? 그 시스템을 마련해 집권하자마자 6개월 줄게. 6개월 줄게. 그때까지는 정부 광고 집행을 중단하거나 반만 집행하거나 미루고 있다가 니네가 그 시스템을 마련하면 그때 한 번에 해줄게. 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는 이거예요. 요것만 하더라도 신문사들, 조중동들 바로 긴장하고 엎드리기 시작해요. 명분에서도 집니다. 그냥 조중동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 보종을 끊어야 함. 그러니까 바로 끊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개혁을 하는 거죠. 니네가 마련해. 마련 못합니다. 얘네. 마련 못해요. 그 자체를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할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지만 일단 명분을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아니
기업들도 좋아할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죠. 쓸데없이 돈 지출 안 해도 돼. 지금 기업들이 왜 종이신문에 저기 광고하고 MBC, KBS에 광고하느냐? 욕 안 먹으려고. 그 기업의 노땅들이 아직도 이사들이 아직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임원진들이 네. 아직도 종이신문.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기업은 이 생태계에서 어찌됐건 기득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누가 종이신문 보고 누가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합니까? 다 이런 유튜브 보고 그렇지. 다 인터넷으로 보고 다 핸드폰으로 다 하고 하지. 예. 근데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쪼고 들어가야죠. 압박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찾으면은 명분을 하면서 하나 둘씩 바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 개혁을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전문가들 모이라고 해갖고 네. 언론 개혁의 청사진 방향을 해라 짜라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KBS, MBC 사장 바꿔야 그 사장 선임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하게 언론 노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갖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방송 저게 지배구조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슈들을 다 던져 놓고 하나씩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답을 갑자기 접으로 내라 그러면 저도 생각은 있지만 제 방법이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뉴스한테 300억 주거든요, 매년. 다들 아시죠? 알고 있어요. 예. 정부 보조금 300억 들어갑니다. 연합뉴스에. 그런 걸 갖고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세게 압박을 해야죠. 세게. 왜 연합뉴스에만 300억을 줘요? 그러니까. 왜 연합뉴스가 그만한 공공성이나 그걸 갖고 있나요? 통신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통신사들이 많거든요. 연합이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라고 그래갖고 거기만 300억을 몰아주는 건데 저희도 연합뉴스에 한 달에 40만 원 줘요. 이런 것들을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돼요. 그렇죠. 원점에서 그러니까 300억을 끊으면 언론 탄압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안을 통신사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연합통신이 사실 국제적 위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연합통신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고 화두를 던지는 거죠. 바로 논조가 바뀌고요. 바로 바뀝니다. 언론사들이. 제도가 안 바뀌어도. 이게 엄청나게 센 압박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한테 300억 주면 기사 잘 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언론을 바꾼다 그러면 기자나 언론사들부터 다 반대를 하는데 기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를 그냥 언론사에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출입처별로 환경부면 환경부, 뭐 통일부면 통일부, 외교부면 외교부, 기재부면 기재부, 농림수산식품부 다 있잖아요. 10억씩만 딱 떼. 정부 부처별로 10억씩만 집행하는 광고비에서 10억씩만 홍보비 광고비에서 딱 떼어서 이달에 환경기자상, 환경부는 기재부는 이달에 무슨 이 기재부 이렇게 통화 기자상 이래서 부처별로 지금 우리가 이달에 기자상 주듯이 부처별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 기자들만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를 언론사들이 좋아하고 무슨 출입처 단독이 아니라 우리는 정책 기사한테만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출입 기자가 아니래도 좋은 기사를 쓴 사람들 환경이면 예를 들어서 시사타파도 환경 관련해서 내가 이번에 세게 제보를 받아서 환경 문제를 관련해서 출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는 환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든 말든 아니면은 뭐 이달에 국회 기자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로지 김건희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1등 2,000원 2,000만 원. 그리고 너무 짜다 2,000원. 네. 이거 크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면 세 거예요. 네. 2,000만 원. 네. 그리고 2명 2등 해갖고 2등은 뭐 1,000만 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출입처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출입처 속보 단독만 쓰려고 그래요. 그렇지.
깊이 있는 정책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지금 대로. 그렇죠. 깊이 있는 정책 기사가 깊이 있는 정책 기사를 쓰라고 홍보비는 지금 이미 정부에서 몇 억씩 집행하고 있어. 근데 그게 다 새는 돈이에요. 누군가가 다 중간에서 가져가. 언론사에서 다 가져가는 돈. 다 가져가는 돈이야. 그냥 다 나눠 먹고 가져가는 돈이야. 돈은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오디션 하는 것처럼 경쟁을 붙여서 아니면 시청자들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시청자들을 투표하는 것도 하고 좋은 기사에 선정이 되면 그 기자한테 그냥 이달의 기자상 딱 주고 2천만 원 주는데 그게 작다고 할 게 아니라 매달 2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모 기자는 1년에 2번만 받으면 연봉 왜 4천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자랑 회사랑 기자의 충성도가 낮아져요. 보니까 기자가 회사 얘기를 안 들어도 돼. 저 잠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말 끊어서 미안한데 MBC로 돌아갈 게 아니라 자네 국회 갈 마음 없나? 아니 뭐 그런 거는 제가 관심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 국회 가갖고 입법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입법도 필요 없어. 그냥 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도 필요 없어 이거는. 지들이 홍보비를 어떻게 쓰느냐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냥 내부 규정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내가 보면 국회 가면 잘하겠는데. 그러면 돈을 왜 언론사 사주들한테 주냐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니 왜 돈을 언론사 사주들한테 줘. 그렇게 기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언론 개혁을 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그 언론 개혁에 박수를 치죠. 그렇지. 기자들을 내 편으로 가져올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주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지. 좋은 기사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개혁은 떡고물, 당근과 채찍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징벌보다는 당근.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과 언론사 사주들과의 그거를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냥 기자실을 없앤다라고 해버리니까 사주부터 1년차 기자들까지 다 머리띠 두르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한테 매달 2천만 원씩 각 출입처별로 다 준다 그러면 경쟁이네. 네. 그거 기자들 야 2천만 원 따먹을 생각. 왜냐면 기획 기사 한 번만 잘 쓰면 2천만 원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취재하면. 예. 야. 국회 가야 되겠다. 예. 답답합니다, 진짜. 네. 답답해요. 제가 사실 이제 민주당 욕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무조건 기자들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당근도 던지고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예. 언론사 사주는 사주대로 압박하고 예. 언론사 사주는 좀 때려잡아야지. 그치.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MBN이나 이런 데는 하나 그 저기 뺏어 와야 돼요. 그렇지. 네, 종편 하나 뺏어 와야 돼요. 4개 중에 하나는 없애든가. 종편 하나 뺏어서 좀 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좀 진보 성향 있는 쪽이 하나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너무 지금 YTN 완전 무슨 개인 회사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게 강단이 없어서 그걸 못 했는데 2020년에 채널A 터졌을 때도 채널A 세게 날렸어야지. 압박하고 채널A 날릴 수도 있었고 그때 MBN도 날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봐준 거예요. 계속 유예를 주고 봐준 거야. 그러다 정권 뺏겼지. 그러니까 공격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사주를 바뀌면 그게 이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밥그릇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건데 아니에요. 그 고용을 보장해주면서 그거는 방안은 찾으면 돼. 예, 방안은 찾으면 돼요. 고용은 보장해주면서 이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사주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게 하나 해줘야 돼요. 본보기로. 예. 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책에? 요런 내용은 없고요. 책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책 얘기하다가 갑자기 썼는데 책 얘기는 이게 있어요. 뭐가 그때 7시간 녹취록을 제가 잘 보도를 못했잖아요. 아니 잘했어요. 위에서 제가 잘 못했는데 커트가 왜 못했는지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때 어떤 MBC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내 얘기도 좀 나와요? 개총수 얘기 나오죠. 그래요? 네. 얘기 나오죠. 개총수 얘기 나오죠. 내가 결단한 거? 제보자인데 결단해갖고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들 내 얘기 나온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나오죠. 당연히. 조금 나오지만 7시간 녹취록 할 때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을 왜 MBC에서 제대로 못했는지 그러니까 MBC 안에도 오동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조직에나 다 마찬가지야. 예. 맞아요. 그게 이제 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장현수 기자가 되게 괴로워했어요, 사실. 그때 그 어떻게 제가 내부에서 치열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평기자니까 안 됐던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잘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진짜.
남들은 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정도까지라도 나간 게 어디냐. 그때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던 거는 이명수 기자, 개총수님. 오히려 제일 화를 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명수 기자, 개총수가 저한테 너가 그 정도 했으면 너는 네 할 몫을 다 한 거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진짜 사실 거의 이거는 거의 죄거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냐면 장혜수 기자님이 아무래도 공중파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잘 몰랐는데 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그 얘기가 들어가요.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바로 그대로 들어가요. 아 그래? 예. 유튜브는 그냥 슈퍼챗이나 받고 그런 제가 얘기를 써요. 그런 줄 알았다고 진짜 제가. 근데 공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보도 안 하고 제가 그때 사실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공중파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교통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7시간 할 때 좀 MBC 안에서 힘들었던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퇴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사했는지 이런 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쭉 나와서 몇 장이에요? 한 270, 80장 정도 되는 거야. 300장 조금 안 되는 몇 번째 책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첫 책입니다. 와,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내세요. 알겠습니다. 동네 북스. 저희 그때는 이런 언론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하죠. 저희 동네 북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딴 건 못해도 책은 10,000권 이상 팔아드리고 전국의 북 콘서트까지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동네 북스. 저도 아직 책을 한 장 하나 써야 되는데 워낙 요즘 뭐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책을 좀 미뤘는데 저도 쓰고 싶은 게 어쩌다 개총수 아니면 아스팔트 위에서 브루사르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딴 거 아니라 요거는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오늘 후원해 주신 분도 많고 하던데 장인수 저널리스트 여러분들 후원 계좌 한 번만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작심. 이게 후원 계좌가 우리은행 장인수 기자님의 저널리스트가 법인인데 그 법인의 이름이 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작심하고 다시 기자잖아요. 네, 작심하고 다시 기자. 오늘 책 이름이 작심하고 다시 기자인데 후원 계좌가 우리은행 1005-504-590-516. 미리 여러분들 책 나는 책은 잘 안 읽는다. 사도 안 읽는다 그런 분들 읽을만 합니다. 제가 쉽게 썼습니다. 쉽게. 혹시나 아주 쉽게. 난 미리 우리 장혜수 기자님 응원하라고 후원 좀 할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 1005-504-590-516 예금주 작심 여러분들 후원 좀 많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러고요. 장현수 기자님 제가 이번에 닥달을 해서라도 우리 같이 1877, 1876 곧 나옵니다. 저도. 저거 빨리 왜 그러면 지금 저거 해야지. 지금 해야죠. 안정적으로 뭐 1,000명 확보되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중파 기자이지만 마음이 더 따뜻한 우리 장현수 기자님 유튜브 안에서도 더 사실 많이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내년 저희 사무실도 옮기고 그러면요 주기적으로 이제 장현수 기자님도 보니까 유튜브나 정치 분석 이거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장현수 기자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탄탄한 어떤 동생과 형이자 어떤 기자들의 저도 장인수 기자한테 기자로서는 많이 배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뭐 제가 또 가르쳐 줄 것도 있지만 기자로서 뭐 어떤 이런 것들 야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야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나?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장인수 기자님 돈 걱정하지 않고 취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릴 거고 일단 책 나오면 다음 주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기자님 나가주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